그동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오리발을 내밀던 러시아가 결국 이를 시인했습니다. 그것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마지못해 인정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던 바로 그때 푸틴이 매우 당혹스러워했다는 겁니다. 푸틴이나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왜 그런지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25일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 정상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지원할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이 이런 발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직전 러시아 외교부가 했던 것처럼 완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것도 역시 처음입니다. 하루 전에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 등이 보도한 북한군 파병 사실에 대해서 북한군의 무장병력 유치에 대한 질문은 평양으로 보내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런 주장은 허위이고 과장이다 이렇게 애써 강변한 바 있습니다. 눈여겨볼 건 푸틴이 사실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마지못해 인정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푸틴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기자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로 회자되고 있는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푸틴의 견해는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위성 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만약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내용을 꺼내든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기자가 위성 사진이라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푸틴에게 여기에 대한 진실을 캐묻자 푸틴도 한숨을 푹 쉬면서 마지못해 시인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그때 표정도 상당히 짜증이 섞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가 군사적인 확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물음에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확대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정색하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쿠데타 그러니까 친러시아 대통령을 몰아낸 유로마이다는 혁명을 말하는데 이 쿠데타가 확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고 그만큼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답변이 궁색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푸틴이 기자회견에 들어오기 전부터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이 금융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중국을 앞세워가지고 서방 주도의 국제은행 간의 통신협회 그러니까 스위프트와 별도로 브릭스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수의 참가국들이 마지막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푸틴은 우리는 스위프트의 대안을 만든 적도 없고 만들 계획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또 푸틴은 브릭스의 확장을 통해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아무리 고립시키려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브릭스의 대대적인 확장을 통한 반서방 블록의 결성을 꾀했는데 이 역시 참가국들로부터 정중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12개국의 브릭스 가입을 원했지만 푸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브릭스에 대한 마지막까지도 몇 개의 나라가 추인을 받았는지 공개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을 그렇게 숨기려고 했고 또 끝내 시인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북한군의 개입이 가져올 후폭풍이 워낙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는 푸틴이나 김정은마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교적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장 미국의 반응은 러시아, 북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하원 정보위원장인 마이크 터너 의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미국이 정한 금지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침범할 경우에 미국은 북한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화당 소속이면서 하원의 정부위원장이 미군의 참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터너 의원의 이 같은 성명 관련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도 현지 시간으로 2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등의 전장에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공동교정국이 되며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이슈라 그러면서 북한에서 온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작전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인도태평양에도 불안정을 초래하며 유럽이나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의 동맹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공동교정국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이 단순하게 병력 지원 수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북한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전 당사국이 된다는 것이고 후일 이로 인해서 전쟁의 피해 보상이라든지 전쟁 후 정산에 북한도 당사자가 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어떤 배상금 책임을 졌는지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과 세계 평화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독단적 적대 행위라 그러면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병력을 보낸다는 보도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북한의 파병이 사실 확인될 경우에 추가 제재 등을 고려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맞파병론도 나옵니다. 이미 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력의 가세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꾸거나 전쟁 장기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빅터 차 교수는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군 파병은 루비콘강을 걷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결국 북한의 고립 심화, 한국 나토 간의 관계 강화,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에서는 맞파병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서방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문제도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커비 보좌관은 아직 북한군 파병의 정확한 성격을 모른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는데 원론적으로 이 북한군의 실제 역할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11월 5일의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나 하는 추정도 나오는 겁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진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중국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금지된 장난은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권위주의적 연대에 대한 국제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반중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인민대학의 스이논 교수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베이징이 러시아 북한 군사동맹에 대해 상당히 불안하고 잠재적으로 화가 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들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동맹국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익과 관련돼 있음에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사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적인 입장이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뉴욕타임스도 24일 이달 초만 해도 중국과 북한은 수교 75주년을 기념해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 관계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은 그 유대를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시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프로그램 고수와 주기적인 한국 위협으로 중국을 실망시켜온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유럽 내 전쟁을 고조시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중국이 이끄는 반서방 세력과 대립하는 쪽으로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러 군사 기술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국 지도부가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도우려는 북한의 노력을 어떻게 억제할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마비와 무능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유구무원입니다. 이분이 있는데 할 말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가 앞으로 동북아 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